네, 이제 전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선 일반적인 반응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 더하기 BB가 CC 플러스 DD 이렇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A를 우리가 가장 계산을 할 때 기초로 삼는 게 반응물 A가 되겠습니다. 반응물 A. 자, 반응물 A가 되는데 얘를 기본으로 삼아서 다른 애들을 정리하면은 A로는 이제 나눠주게 되죠. 개수를 A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A 더하기 A분의 B는 A분의 C, C 플러스 A분의 D의 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환율 컨버전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선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자, 반응의 진행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반응의 진행 정도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전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C의 경우엔 생성물이죠. 생성물인 C가 얼만큼 많이 생성이 됐는지, 생성물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었는가. 자, 이제 C가 생성이 됐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은 A가 소비될 때마다 반응물 A가 소비될 때마다 생성물 C가 얼만큼 많이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반응물 A가 소비될 때마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소비된다는 게 사용돼서 사라지는 거죠. 반응이 돼서 사라질 때마다 얼마만큼의 생성물이 생성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환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제 전환율, 컨버전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전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x는 a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피딩된 a 양분에 그 중에 a가 얼만큼 반응을 했는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컨버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의된 그 컨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컨버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배치 리액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우선 반응물이 여기에 이제 길게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좀 더 많은 그 반응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더 많은 반응물이 그 프로덕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좀 더 많은 반응물이 프로덕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계속 이제 반응을 하다 보면은 얘네가 이제 소비가 되겠죠. 좀 더 많은 반응물이 이제 프로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네가 소비가 되는 거죠. 이 반응물이 소비가 되겠다. 결국에는 이 반응물이 이렇게 그 프로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반응물이 이제 그러니까 프로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반응물이 소비가 돼야지, 사용이 돼야지 프로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컨버전을 정의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리액션 타임에 따라서 반응 시간에 따라서 그 반응물들이 얼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반응기 내에서 반응물들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환율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 주어진 시간에 반응 시간 동안 반응기 내에 반응물들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환율 컨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NA0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NA0는 그 A의 몰수가 최초에 반응기에 들어갈 때, 만약 그 A의 몰수가 최초에 그러니까 그 어떤 A가 이제 반응에 들어갈 때 그 가지는 A의 몰수를 이야기하죠. NA0는 이 A가 반응기에 들어갈 때 A의 몰수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얘네가 A의 토탈 몰수를 초기의 토탈 몰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죠. 초기에는 NA0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컨버전이 돼서 NA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얼만큼 소비가 되었느냐를 가지고 A가 피딩 된 것 중에서 얼만큼 얘가 변환이 됐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마이크 음량이 좀 지직거려서 조정을 조금 하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제 소비가 됐을 때 이 A가 소비가 된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A가 들어간 양을 NA0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A가 들어간 양 중에 A가 반응한 것을 우리가 전환율 컨버전 X다라고 한다면은 A가 소비가 된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NA는 NA0 곱하기 X, 컨버전 X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간 후에 얘가 어떤 시간 후에 얘네가 그 A의 토탈 넘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NA0X만큼 반응하고 남은 애들이 전체의 양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긴 한데 초기에 NA0가 있고 반응한 애들이 NA0X면은 남은 양은 NA0 빼기 NA0X가 되겠죠. 그래서 NA0에다가 1-X가 결국에는 NA 양으로 남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가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반응하고 남은 양은 NA인데 NA는 NA0 빼기 NA0X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배치 시스템인데 배치 시스템에서 몰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배치 시스템에서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DT분의 DNA는 RA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컨버전 X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NA는 NA0 빼기 NA0X가 되는데 얘네가 NA0에다가 1-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NA0의 경우에는 NA0 대신에 NA0에다가 1-X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은 DT분의 DNA는 0 빼기 NA0의 DT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DT분의 DNA가 마이너스 NA0 DT분의 DX가 되니까 얘가 뭐다? RAV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NA0에다가 DT분의 DX는 마이너스 RAV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컨버전의 형태를 통해서 배치 리액터에서 얘네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그 정리를 하면은 회분식 반응기의 설계 방정식을 다음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NA는
RAV가 되고 얘를 이제 컨버전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NA0분의 곱하기 DT분의 D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RAV가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얘네가 그 가정한 것은 V가 얼마다? 컨스턴트 볼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NA의 경우에는 몰 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 컨센트레이션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볼륨이 컨스턴트하다,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NA는 그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컨센트레이션의 식이 몰수를 그 부피로 나눈 거기 때문에 NA는 CA0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NA0 대신에 CA0V 요거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쭉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 V는 V0로 일정하기 때문에 V0분의 1에 DT분의 DNA가 되고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DT분의 DNA 나누기 V0가 되고 NA는 어떻게 된다? NA는 CA V0가 돼서 DT분의 DCA는 보세요. 그 NA 나누기 V0니까 CA가 되죠. DT분의 DCA는 뭐가 된다? R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DT분의 DNA인데 얘가 V분의 1이고 RA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가 V가 V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DT분의 얘가 이제 일정하니까 NA 나누기 V0를 다시 써주면은 DT분의 DCA는 R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 식이 RA는 DT분의 DC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DT분의 DNA는 RAV고 얘를 이제 다시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꾸면은 그 DT분의 그 NA의 DT분의 DX는 마이너스 RAV다 라고 요걸 이야기했었죠.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치 리액터가 그 랩에서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서나 많이 쓰이는데 보통 그 기상 반응, 그 다음에 액상 반응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범 칼로리미터라고 해서 11개 있죠. 이 범 칼로리미터 그 타입의 리액터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어떤 그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범 칼로리미터 리액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퀴드 페이즈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배치 리액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랩 스케일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작죠. 그 스몰 스케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컨티뉴어스 플로우 시스템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배치 리액터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치 리액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컨스턴트 볼륨일 때 요 식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이너스 V0분의 1에다가 DT분의 DNA는 DT분의 DCA는 RA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시 뭐를 쓸 수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그 NA에다가 DT분의 DX는 마이너스 RA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NA0에다가 DT분의 DX는 RAV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 맞죠? 예, 앞에 마이너스 붙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그 조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보세요. 그 t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RAV분의
dx는 어떻게 됩니까? na 제로에다가 ra 이렇게 되겠죠. na 제로에다가 dt가 되겠죠. dt 이렇게 되겠죠. dt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요 식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은 여기서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고 0에서부터 t까지 이제 적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t는 여기서 t는 na 제로에다가 0에서부터 xt t까지 마이너스 rav의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전에 대해서 t를 컨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배치 리액터에서.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배치 리액터다라고 한다면은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보통 그 FA0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FA0는 그러니까 FA0뿐만 아니라 FA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FA의 경우에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 플로우 레이트의 경우에는 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로 A가 그 시스템에 들어갈 경우에 얘네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얘네가 그 스페시즈 A가 그 반응을 할 경우에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은 FAX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NA가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NA0인데 NA0가 여기에서 X만큼 반응을 하죠. NA0 X만큼 반응을 해서 결국엔 NA가 어떻게 되냐면은 NA는 NA0 빼기 반응한 A만큼 뺀 게 남은 양이 돼서 NA0 1-X 이렇게 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한 L을 얘는 이제 시간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A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FA0 최초의 FA0에서 반응한 양이 X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시간 그 FA0X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반응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풋의 경우에는 FA0가 되는데 아웃풋이 FA가 되겠죠. 그래서 이 FA는 어떻게 정하냐? FA의 경우에는 초기가 FA0인데 FA0 X만큼 얘네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FA0에다가 1-X가 F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 FA의 경우에는 자, FA의 경우에는 FA0 빼기 FA0X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FA는 FA0에다가 1-X 자, 얘는 이제 얼마큼 반응하는 전환율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CSTR 리액터, 그러니까 CSTR이라고 하면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또는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인 MFR 믹스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TR 또는 MFR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디자인 인디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되죠. 볼륨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다음과 같이 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V는 마이너스 RA분의 FA0 빼기 F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바꾸게 되면은 자, 우리가 FA가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안 바뀌죠. FA0 빼기 FA0X가 FA를 갖는다라고 하는 요 형태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FA0는 FA0 빼기 자, FA0X는 FA0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V는 FA0X를 마이너스 RA로 나눈 거. 요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CSTR의 볼륨과 관련된 그 디자인 이퀘이션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RA의 경우에는
지금 exit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나갈 때의 반응 속도다라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겠죠. 나갈 때 반응 속도면은 이거를 뭐 딱히 정의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얘네가 지금 계속 그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응에서 얘가 계속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응에서 그 컨센트레이션 반응 속도는 컨센트레이션에 디펜던트 한데 얘네가 결국에는 나갈 때의 반응 농도 그러니까 반응 농도를 측정을 해야지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반응 농도가 나갈 때의 반응 농도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C 아웃 농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C 아웃 농도와 같기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C 아웃 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얘네가 지금 왜냐면 계속 얘는 완전 믹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 안에서 이러한 컨센트레이션을 가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 속도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V는 마이너스 RA x분의 FA0 x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가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플로우 리액터가 지금 그 몰을 시간으로 나눈 거고, 얘네가 지금 먼저 CSTR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PFR 튜뷸러 리액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뷸러 리액터의 그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우리가 CSTR의 몰 밸런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서 여기서 FA0 빼기 FA는 FA0X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컨버전 형태의 디자인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PF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V분의 DFA가 마이너스 RA가 되는데 FA가 뭐죠? FA가 FA0 빼기 FA0X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구하면은 똑같이 됩니다. 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DV분의 DFA는 얘는 빵이 되고 마이너스 FA0분의 DV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DV분의 DFA는 마이너스 FA0분의 DV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FA0분의 DV분의 DX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음과 같이 FA0 DV분의 DX는 마이너스 R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적분을 하면은 볼륨에 대해서 한번 이쪽 텀을 바꿔볼게요. DV는 보세요. FA0에다가 마이너스 RA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0에서부터 X까지 0에서부터 V까지 적분을 하면은 V는 FA0분의 0에서 X까지 RA분의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그 PFR 튜뷸러 플로우 리액터 중에 팩베드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플럭 플로우 리액터.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플럭 플로우 리액터예요. 튜뷸러 리액터 중에 플럭 플로우 리액터 PFR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튜뷸러 리액터 중에 팩베드 리액터 이 안에 이제 고체가 찼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몰 밸런스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죠. dW분의 dFA는 RA'이다. 자, RA'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고체 입자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 RA'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 PFR과 똑같이 풀 수가 있다라고 했죠. V를 W로 바꾼 것만 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 보면은 지금 FA가 FA0 빼기 FAX가 됐으니까 dW분의 dFA는 어떻게 됩니까? FA0분의 dW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다? R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우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요 식.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W dW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RA 프라임 분의 FA0에다가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0에서부터 W, 0에서부터 X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W는 FA0에다가 0에서부터 X까지 RA 프라임의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가 뭐다? W는 여기에 우리가 사용된 팩배드 리액터에서 사용된 그 촉매의 무게가 되겠다. 카탈리스트의 무게가 되겠다. 자, 그래서 특정 컨버전을 얻기 위해서 그 사용된 캐탈리스트의 무게 W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DP가 0이다라고 하면 포이즈닝 정도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 우리가 그 촉매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촉매가 포이즈닝이 됩니다. 캐탈리스트가 포이즈닝이 된다는 것은 표면에 어떠한 보통 촉매가 이런 식으로 다공성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구멍이 나 있으면은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표면적을 넓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냥 있는 매끈한 애들보다는 다음과 같이 구멍이 있는 애들이 훨씬 얘네들의 표면적을 더 크게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크게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게스트 몰리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이긴 하지만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하는데 표면에 얘네들 식으로 계속 흡착했다 탈착했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끼가 끼듯이 표면에 독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포이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물 또는 특히 이제 높은 온도에서 얘네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가 이러한 촉매 위에서 반응이 됐을 경우에는 표면이 탄소로 바뀌어서 원래 우리가 이러한 그 금속 또는 메탈 옥사이드에 기반해서 촉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메탈 옥사이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위에 얘네들이 표면이 카본으로 덮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면 흡착을 못하게 된 현상이 발생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포이즈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이즈닝이 맨 처음부터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촉매를 사용하다 보면은 발생하는데 우리가 우선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러한 촉매가 그 포이즈닝이 되는 현상이 없다라고 해서 가정을 했을 때 필요한 캐탈리스트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컨버전을 얻기 위한 그 플로우 레이트 정해져 있고 컨버전을 얻기 위한 캐탈리스트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치 리액터, 그다음 CSTR, PFR, PBR 요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이케이션이 되죠. T는 NA0분의 마이너스 RA분의 DX, 그러니까 컨버전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컨버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한 디자인 이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볼륨, 지금 그 CSTR의 경우에 얘는 CSTR이죠. CSTR의 경우에는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디자인 이케이션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플로우 그 튜블러 리액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폼이 하나는 볼륨, 하나는 그 캐탈리스트의 무게로 나타나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디자인 이케이션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디자인 이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리액션 타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그 각 반응기별로 어디에 의존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컨버전 레이트는 어디에 의존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리액션 타임에 따라서 얘네가 컨버전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버전과 그 다음에 이러한 팩터들이 그러한 리액션 타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지금 플로우 리액터, 얘는 이제 플로우 리액터죠.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볼륨 또는 이러한 무게들이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FA0 그 다음에 컨버전 그 다음에 그 1 over RA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배치 리액터와 얘네들은 플로우 리액터인데 자 배치 리액터에서 얘네들의 그 컨버전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다? 시간. 그 다음에 플로우 리액터에서 얘네들의 컨버전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이러한 부피 또는 캐탈리스트의 무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도 다 배웠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다 배웠지만은 한번 이러한 그 각 반응기별로 뭐 컨버전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응기를 구하는 것, 반응기의 볼륨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어떠한 그러니까 컨버전 레이시 반응 그 전환율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디펜던트 하는지 그 다음에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전환율이 볼륨 또는 그 캐탈리스트 무게에 어떻게 디펜던트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반응기의 전환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